삼기류사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815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3년 10월 2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3년 9월 12일입니다. 오늘 명식 개묘년 임술월 정사일이 되겠고 일진은 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즉 사주팔자를 분석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일간, 일주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월 일주의 천간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주라고 하는 것은 주인 주자죠. 이 일주라고 하는 것과 또 여기에 써 있는 이 일주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일주는 이 일주 기둥주자의 천간 한 자리를 말하는 것이고, 이 기둥주자는 천일간과 일지 두 개를 다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 일주, 요 주인주자는 같은 글자인데 사주로 볼 때 제일 중요한 것 이 일간 일주가 가장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월주의 지지, 월령이라고도 하고 재강이라고도 하는 이 자리가 그만큼 중요한데, 오늘 일간 어떤 일간입니까? 정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천간 10개 뭐가 있습니까? 갑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을이라고 하는 것, 병이라고 하는 것, 정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라고 하는 것, 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경이라고 하는 것, 신이라고 하는 것, 임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순서대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갑을은 우리가 뭘로 보냐면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갑을은 목이라고 우리가 칭하고요. 병정은 화라고 칭하고, 무기는 토라고 오행으로 구분하고요. 경신은 금이 되겠고, 임계는 수가 되죠. 그래서 오늘 정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천간이 되죠. 정이라고 하는 천간. 그리고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정은 화가 되죠. 불의 기운을 말합니다. 불의 기운은 뜨거운, 기운으로 봤을 땐 뜨거운 열기를 뜻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저께 병화와 마찬가지로 계절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여름이 되겠죠. 여름 천간으로 병정화라고 하는 일천간이 여름을 주관한다라고 하면, 지지로는 사오미 남방이 바로 계절로는 여름이 됩니다. 사오미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바로 남방이 되면서 뜨거운 화가 왕한 황절은, 물론 이제 4월하고 5월이 실질적인 화가 왕한 때이고, 미라고 하는 것은 토가 왕한 계절이긴 하지만 사오미 남방은 큰 틀의 권역으로 봤을 때는 보다 화가 왕한 계절로 본다라고 하는 것. 화의 색깔은 적색이죠. 목은 파란색, 금은 흰색, 백색, 그 다음에 수는 검정색, 그 다음에 토는 황색, 노란색, 지금 말씀드리는 화는 적색이 되면서 주관하는 신은 주작이 됩니다. 자, 오상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인의, 예지신이라고 하는 오상 중에서 화가 주관하는 것은 바로 예절이다. 예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눈에 보여야 예절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 수가 있는데,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아무리 인사를 하고 깍듯하게 뭘 해도 보이지 않으면 저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이기도 하고, 또한 열기의 개념이기도 한데, 빛이라고 하는 개념, 즉 빛이 있어야지만 만물이 밝음을 얻고 우리가 만물을 눈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화라고 하는 것이 오상인 인의 예지신 중에서 예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참고로 인이라고 하는 것은 목, 의라고 하는 것은 금, 그 다음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 그 다음에 신이라고 하는 것은 토가 주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 오행인 화를 갖다가 다시 음과 양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겠는데,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양화가 아닌 음화가 되는 것이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병화가 바로 이 병화가 양화가 되죠. 어저께 양화, 병화 공부를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양화는 태양지화와 같았죠. 지화가 같아서 하늘에 태양의 비유를 하고요. 이 태양지화인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불이 아니라 자연적인 그런 불로 본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화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바로 뭐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빛의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뜨거운 열기, 세상을 다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기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일간자리의 병화 또는 이 일간자리의 정화 있을 때는 열기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 봤을 때 이해하기가 더욱더 쉽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거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머릿속에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정화가 일간이다 그러면 달이라든가 촛불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쉬울 것이고, 자, 병화는 태양지화라고 하면 정화는 등촉지화로 본다고 했습니다.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촛불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모닥불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전기불 같은 경우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정화는 인위적인 불로서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드는 불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항상 연료라고 하는 것이 필요했죠. 촛불은 파라핀이 있어야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빛과 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고, 모닥불은 뭐가 있어야 되죠? 장작이 있어야 되는 거.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지만 냉장고라든가 온열기라든가 전등 같은 것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들어올 수가 있겠다. 그래서 병화하고는 달리 음화인 정화는 일간 정화가 좀 왕신앙하더라도 반드시 적모인, 이건 정모라고도 하고요. 뭐 정인이라고도, 이렇게 정목이 아니죠. 정모에서 정인이라고 해서 정화를 생겨해 줄 수 있는 간목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꺼트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 해서 가추가동이라고 해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금왕절인 가을이라든가 수왕절인 겨울이라 하더라도 간목 하나만 있다 하면 정화의 빛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 단 뭐가 문제가 되냐면, 목생화해서 목이 정화를 생주해 주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목다하게 되면 오히려 목다화식이 될 수 있다. 목다화색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뭐냐면, 나무가 불을 생해주는 것은 맞지만은, 예를 들면은 나무가 너무 많은 불을 꺼뜨린다. 우리 옛날에 그거 깡통, 대보름달 깡통 같은 거 이렇게 돌릴 때 깡통 불에 빨리 애들이 빨리 불 피우고 싶은 마음에 청량계피 하나 집어 뜬렁 넣어놓고 장작 갖다 때려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이 피는 게 아니라 불이 꺼지죠. 그게 바로 목대화식 또는 목다화색이라고도 하고요. 전기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220V가 전격이죠. 220V, 220V가 들어와야 되는데 20000V가 들어왔다. 집에 있는 전기 제품들은 다 박살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밖에 뭐가 있습니까? 변압기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20000V 넘어가는 고압의 전기를 갖다가 변압기가 거쳐서 집으로 들어올 때는 220V 정압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컴퓨터, 냉장고, 온열기, 전등 같은 거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 이 변압기가 바로 어떤 개념? 목이 왕할 때 그걸 갖다 절제시켜주고 조절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금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정화일간이 간목을 필요로 하지만 목이 너무 많게 되면 경금으로서 벽값 인정해 주어야지만 정화가 목다화식, 목다화색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정화일간도 화이기 때문에 일간이 신왕해지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빛은 보다 강해질수록 좋은 것이고요. 뜨거운 열기는 적정하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 살 수 있는 적정한 온도가 돼야 되기 때문에, 화가 왕해지면 빛은 보강을 하지만 열기를 갖다가 조후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병화도 임수를 쓰는 이유, 정화도 왕할 땐 임수를 쓰는 이유가, 임수는 보강함과 동시에 뜨거운 열기는 조후해지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령에 따라서 목이 왕으면 금을 쓸 것이고, 수가 많으면 목을 쓸 것이고, 토가 많으면 그때도 목을 쓸 것이고, 이 원령이 어느 글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사주 배합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일간의 특성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다음으로 원령이 어느 원령, 일간이 어느 배경에 태어났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간 정화에 대해서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다음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합니다. 월지. 다음으로
월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월령 월지 정도 용어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월원이라든가 또는 제강이라고도 이제 이 자리를 표현하는데, 이 월령 월지 월원 제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인데, 월주의 지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네 지지가 있죠. 연지가 있고 월지가 있고 그 다음에 일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시지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 네 지지 중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월령이 된다라고 하는 것. 왜 그럴까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네 지지 중에서 바로 이 월지가 해당이 되는 것이고, 이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면 추나 추동을 말하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령 월지 안에는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왕세라고 하는 것은 왕상 휴수, 포태법으로 이렇게 배우죠. 왕상 휴수 사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한난 조습을 의미한다라고 해서, 이 왕세라고 하는 것, 어떤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 특히나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열, 한난 조습이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뜨거운지 차가운지 건조한지 또는 습한지를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월령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 다음으로 중요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글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를 이루어야 된다. 중화라고 하는 것, 것을 추상적으로 그냥 중화가 좋다. 물론 당연히 중화가 좋겠죠. 근데 무엇을 중화를 시키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는 왕세와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술월이 되겠습니다. 월령으로는 술월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절기로 봤을 때는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다. 한로와 상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한로가 되어야지만 월이 어디에서 유월에서 지금 술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신유술월이라고 하는 세 개의 계절이 월이 있는데, 신유술월 모두 계절로는 가을이다. 신월은 우리가 초추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중추라고 설명을 했고, 지금 설명하는 술월은 이제 모추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개추라고도 하고 만추라고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술월이 다음 계절로 넘어갈 때는 입동으로 넘어가면서부터 해자축월이라고 하는 겨울로 넘어가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제 신유술월 제가 설명할 때 항상 환절기가 된다. 환절기.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가을에서 어디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된다.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에는 그 지장간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지만은, 술토를 어떤 분들이 정화가 들어가 있으니까 온토, 따뜻한 토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술월의 틀은 겨울과 맞닿아 있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기후 자체는 굉장히 차갑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것이 이 술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술토가 영활해지기 위해서,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뜻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물이 있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술월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느 일간이냐를 일단 막론하고, 병화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일단은 술월의 기후를 갖다가 병화로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술월의 건조한 그런 기후를 갖다가 수가 있게 되면은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선생님, 정화는 안 되겠습니까? 정화도 공력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기후를 조후하는 데 있어서는 병화가 월등한 그런 공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 중에서도 임수도 있습니다만은 토를 윤택하게 하고 하는 것에는 개수보다는 임수가 상당한 공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술월 같은 경우는 토가 왕한 토왕절이죠. 원래는 신유, 술, 서방이라고 해서 원래는 금이 왕한 계절이지만,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요 신유월이 금이 가장 강하죠. 신월은 금의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금의 임관지가 돼서 왕한 것이고, 유는 금의 제왕지가 돼서 가장 금이 왕한 계절이라고 하면, 술월은 신유, 술, 서방이 있기 때문에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술월은 기본적으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술토라고 하는 것을 지장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본기,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진술, 충미, 토라고 하는 4개의 토는 지장간에 다 3개씩 들어가 있는데, 이 지장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글자를 모두 쓸 수가 있다. 모두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격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겠고, 또는 용신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술 중에 있는 신금을 용신으로 쓸 수 있고요. 술 중에 있는 정화도 용신으로 쓸 수가 있겠고, 술 중에 있는 무토 당연히 용신으로 치용할 수 있다. 만약에 신금이라고 일간에 상관없이 신금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 그러면 이 신금을 가지고 격을 잡습니다. 예를 들면 간목이다라고 하면 정관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인격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정화 천간에 투출을 하게 되면 일단은 이걸 가지고 격을 잡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간이 간목이었다 그러면 상관격으로 보는 것이고, 임수라고 하면 정제격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지장간을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격으로도 치용할 수 있고 용신으로도 치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술월이 중요한 것. 술월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토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술월 같은 경우에는 인오술 화국을 형성할 수가 있겠죠. 인오술 화국. 그 다음에 뭐 지지로 진술, 축 및 토 등이 다시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묘술 화도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지 토만 왕한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시고요. 인오술 화국이 되면 술월이라고 하더라도 화가 왕한 기운을 띠게 되는 것이고, 토가 진술축묘월에 토가 다시 많게 되면 그야말로 토왕절에 토가 다시 토가 이제 왕해지는 것, 묘술 합화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신유 술 방합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술월에 이 토가 왕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지지 신금이 이렇게 있다거나, 또는 뭐 신유금이 또 있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면 금이 다시 왕해진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진술축미월은 그냥 단순히 토가 왕하다 이렇게 보시지 말고요. 이 월령하고 타 지지가 어떻게 결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보다 금이 왕해질 수도 있고, 수가 왕해질 수도 있고, 토가 왕해질 수도 있고,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서 변화가 굉장히 많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술월의 일간정화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할 것인가. 자, 일간정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음화가 되면서 등촉지화라고 본다고 했죠. 등촉지화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촛불 같은 것이 대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모닥불 같은 것, 그 다음에 전기불 등등으로 보는데, 정화는 인위적으로 사람이 만든 불로 보기 때문에 사시사철 일간이 왕하든 약하든 간에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은 항상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신왕하면 그 다음에 정화는 병화와 마찬가지로 임수로서 보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까지 이제 생각한다라고 하면,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계절입니까? 토가 왕한 계절이죠. 토왕절이 되는데, 아무리 정화가 토를 생한다 하더라도 술월의 정화는 신약할까요? 신강할까요? 신월은 화가 병지, 유월은 화가 사지, 술월은 화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가 묘지가 되죠. 물론 통근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토가 너무너무 왕하게 되면 작은 불씨의 재만 굉장히 쌓이게 된 것 같죠. 그래서 뭐가 된다? 회기, 무가, 병화의 빛을 가리게 된다. 화일간은 병화든 정화든 간에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자기 빛을 가리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럼 왜냐? 화라고 하는 것은 빛으로서 세상을 밝게 해주는 것이 원래 화의 목적인데, 그 빛을 가렸다라고 하는 뜻은 뭐다? 자기의 존재 이유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술월의 정화는 일간도 약할 뿐더러 토가 상대적으로 매우 왕하게 되니 정화의 불꽃을 가려서 존재 이유를 없애버린다. 반드시 뭘 먼저 얻어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라고 하는 인성을 얻어서 목생화해서 정화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간목을 얻으면 정화만 생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줘. 그래서 간목은 목생화, 화를 생해주는 역할, 그 다음에 목은 토를 제해주는 역할, 두 가지 이로움을 얻은 것이 바로 정화가 간목 얻는 것, 일거양득의 이로움이 있는 것이다. 단 술월의 정화가 간목을 쓰려면 간목 자체도 굉장히 세력이 약하죠. 술월의 간목.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 이 임수를 얻음으로 인해서 간목을 갖다가 생조해 주는 역할, 그 다음에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그쵸,
보강해주는 역할까지 하죠. 한 가지 더 찾는다면 뭐 술토가 건토이기 때문에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주는 역할, 뭐 땅이 윤택해야지 간목이 뿌리를 내리고 잘 살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술월의 정화는 먼저는 간목을 얻어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토를 갖다 제거시켜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임수를 얻어서 간목을 생조해주고 정화를 보강해주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건토인 술토를 갖다가 윤택하게 해준다라고 하면 술월의 정화 어떻다? 중화를 좋게 이룰 수 있어서 부귀를 얻을 수 있는 사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의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의식 일간은 정화일간이 되겠고, 정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입니다. 사주를 볼 때는 일간과 월령이 어떠하냐를 먼저 살펴보시고요. 다음으로 격국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오늘 일간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술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됩니다. 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고, 화라고 하는 것이 토를 생하죠. 즉 오늘 정화일간이 술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정화가 월지토를 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내가 생한다, 아생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아생자라고 하는 것은 식상이라고, 육지는 식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생아자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생아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생하는 것으로서 인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근데 식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식신과 상관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자,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이거는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대 음이 되거나 양 대 양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식신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처럼 일간과 식상과의 관계가 대 양이 되거나 반대로 양 대 음이 되게 되면 이건 상관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기본적으로 상관격이라고 하는데, 그냥 상관격이 아니라 오늘은 일간이 화고요. 상관이 토가 되겠습니다. 화토 진상관 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진짜가 붙으면 뭐다?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하다. 즉 일간 화가 약하고 상관이 토가 왕한 상관격이 바로 이 진상관격이고, 참고로 가상관격도 있습니다. 가상관 격도 있는데, 이거는 반대로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가상관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건 이제 참고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뭐 화토 진상관격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해서 뭐다? 약한 일간을 갖다가 왕한 상관이 기를 너무 많이 뺏어간다라고 해서 역시나 설기태과 또는 설기과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술월의 정화가 태어나면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이라고 하는 지장간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술이라고 하는 지장간 안에는 이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데, 정화가 투출한다고 해서 비경격으로 보진 않고요. 그냥 정화가 투출하면 역시나 그냥 화토 진상관격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신금이 이렇게 투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음화가 금을 받죠. 근데 화극금, 내가 극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자죠. 아극자가 되죠. 아극자. 이거는 아극자 재성이라고 표현하는데, 대 음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까 정화가 신금을 보게 되면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 상관이 신금을 생한다라고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상관생재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상관생재가 되기 위해서는 뭐다?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지만 상관도 재성도 감당할 수가 있는데, 일간이 약하게 되면 상관생재가 아니라 이거는 재성이 많게 되면 재다신약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식상이 많으면 역시나 그냥 재성이 있다 하더라도 설기태과한 구조, 즉 문제는 뭐다? 술월의 신금은 일간이 약간 신약 사주가 되는 것이 문제가 된다. 반드시 뭐다? 정화를 생조해주고, 그 다음에 왕한 상관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것이 필요하다. 인성을 얻게 되면, 그래서 진상관격이 인성을 얻게 되면 뭐가 된다 그랬습니까? 상관폐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주고, 간목으로서 술토를 제거하면서 임수로서 간목을 보조해주는 그런 구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오늘 일지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지 뭐가 있습니까?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 물론 인성이 있는 것과 비견 겁재가 있는 것이 좀 차이가 있겠지만은, 비견 겁재는 물론 내가 이렇게 통근도 하고 의지할 수 있겠지만, 화는 다시 토를 생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인성을 얻게 되면 일신이익 두 가지의 이름을 있지만은 이렇게 화를 얻게 되면 하나는 얻고 하나는 잃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연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저건 뭐죠? 편인이죠, 편인. 그리고 묘목이라고 하는 것은 승목, 물기를 가지고 있는 목이기 때문에 특히나 정화를 생주해 주기는 좀 어렵겠다 이렇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묘술이 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술월이라 하더라도 일지사와 묘술합,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신왕사주가 될 수 있겠다. 임수로서보다 정화의 불꽃을 갖다가 보강시켜 줄 필요가 있고, 사주 자체가 어떻습니까? 술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매우 건조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가 있어서 건조한 기후를 갖다가 조금은 뭐다 윤택하게 할 필요가 있죠. 술토도 건토, 사화는 불, 묘목은 묘수를 합해서 얘도 좀 말라있는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수 월간에서 얻었고요. 임수가 이렇게 정하고 이렇게 붙어 있는 것은 첩신이라고 하죠. 붙어 있는 것은 썩 좋게 보이지는 않겠고, 근데 이제 개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정임 합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정임 하서 저것이 합목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건 정임한 목이 아니라 서로 묶인다, 기반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문제는 뭐다? 개수가 있다라고 하는 뜻은, 이 개수는 물론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임수 또는 개수의 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기 때문에 임계수 정화 입장에서 개수가 그렇게 두려운 존재는 아닙니다만은, 언제 어디서, 예를 들어서 생시에서라도 또는 대운에서라도 세운에서라도 이 개수가 뿌리를 크게 얻는 그런 때는 반드시 개수가 정화를 극하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자, 경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은 정화 사의 뿌리를 넣고 묘수합이 되기 때문에 정화 일간이 약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자수를 얻는 순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세력을 얻는 것은 뭐 크게 나쁘지 않다라고 본다 하더라도, 7살인 개수가 세력을 얻게 되면 개수는 정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7살이죠. 7살, 바로 저 7살이 제함이 없이 나를 공격하게 되죠. 7살 무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고, 또 한 가지 경금이 있습니다. 경금이 약한 경금일까요? 아니면 세력이 있는 경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세력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혼동하고 있는 게, 술중 간신히 술중신경 경금이 통근하는 것만 놓고 봤을 때는 요건 세력이 약하다라고 보지만, 사는 경금의 장생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안다라고 하면 이 경금이 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금이 다시 수를 생하는 구조가 되겠죠. 문제는 이렇게 되게 되면 문제는 뭐다? 개수가 제어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밖에 굶주린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그것을 통제할 장치가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일간 자체가 묘에 생을 받고 뿌리를 두고 있다 하더라도 이 개수를 통제를 못한다고 하면 언제든지 정화의 불꽃을 꺼트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해시는 더욱 좋지 못한 것이, 일단 정화가 사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정화가 약하지 않다라고 봤는데, 요거 사의 상충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화가 완전히 깨박살이 나겠죠. 신금이 다시 임계수를 생하게 되면 다시 개수는 정화를 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늘 중에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지 못한 생시가 아마 신해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신축시 마찬가지로 7살 무죄를 면하지 못합니다. 사축 회금하죠. 신금이 임계수를 생하기 때문에 작은 정화 같은 경우는 이 임계수 정도면은 능히 정화를 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고요. 임인시 같은 경우에는
임목을 얻었죠. 그리고 지지는 이제 수기는 없었는데 천간에 임계수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위협적이지는 않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이제 일간은 굉장히 왕하고 오히려 관살이 약해져 있는 그런 구조가 되는데, 만약에라도 경신대운, 신유대운 때 또는 갑자대운, 계해대운 때 수가 살아날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고요. 갑진시 같은 경우에는 갑목의 요 토를 갖다가 제거하는 그런 것에 되죠. 그리고 갑목이 정화를 이렇게 생주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작게라도 진토가 있게 되면 임계수가 뿌리를 얻을 수 있죠. 이때는 칠살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갑목이 있게 되면 관살이 갑목을 인성을 상하고 인상이 나를 이렇게 생해주기 때문에 통관이 되죠. 이걸 갖다가 특히나 개수 칠살 입장에서는 살인상생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임계수가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칠살무제라고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꼭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병호시, 을사시, 정미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천간에 임계수가 있는데 지지로 임계수가 뿌리가 없으니 이거는 이제 금수운으로 가서 수가 좀 살아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만은, 역시나 개수 때문에 정화는 조금은 꺼림직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고요. 무신시, 기우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사신합 수가 될 것이고, 기우시 같은 경우는 사유 회금이 되죠. 그러면 임계수가 약하지 않을 겁니다. 단 무토가 있게 되면 무토로서 수를 통제할 수 있죠. 임수를 제하는 것은 썩 좋게 보이진 않지만 무토가 개수를 제하는 것은 나쁘지 않죠. 상관제살 또는 식신제살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뭐가 정화일간은 약하지 않습니다. 수월이라 하더라도 사묘술 합이 있기 때문에 단 임계수, 수가 약하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는데,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수가 살아나는 그런 생시들 있잖아요. 경자시라든가 신축시라든가 무신기유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임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칠살인 개수도 살아나는 그런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참으로 생시 고르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라는 생각을 이렇게 보게 되죠. 저 같으면 그냥 안전빵으로 본다라고 하면 갑진시가 가장 안전하긴 합니다. 갑진시.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신시, 기우시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무신시는 상관 제살도 되지만 상관 경관도 되죠. 그러니까 이 사주가 되게 애매한 거예요. 어떤 생시를 선택하기도. 그래도 만약에 골라야 된다고 하면 갑진시 정도. 그 다음에 병호시는 너무 좀 그렇죠. 만약에 을사, 병호, 정미시가 됐을 때는 초년은 그럭저럭 좋을 수 있겠지만 중년 이후로는 운이 그렇게 썩 좋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저께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아이 낳는 출산 태기를 할 때는 어제와 오늘은 좀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그 다음에 부디 나야 된다. 저는 갑진시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